요즘 인공지능 AI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 편리한 도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AI는 지금 일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법이나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341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한국은행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앞으로 AI 때문에 대체될 위험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바로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무려 12%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어떤 일자리가 위험하냐는 거예요. 보통 로봇이나 자동화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좀 보세요. 정작 고위험 직업군으로 꼽힌 건 작가,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의사 같은 전문직들이에요. 오히려 지붕 수리하시는 분이나 배관공 같은 직업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정말 의외이지 않나요? 아니,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충격이 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기준이 되는 저 시계가 사실은 산업혁명 시대에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100년도 더 전이에요. 공장에서 기계 돌리던 시절,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인 거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릴 때나 맞았더니 시간 중심의 규칙을 지금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 창의력이 중요한 전문직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8시간 앉아있는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가치를 재는 자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AI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 자동화는 주로 육체 노동,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했어요. 그런데 AI는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학력이 높을수록 석사, 박사 학위가 있을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하는 일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자, 그럼 낡은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시간으로 일의 가치를 재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럼 뭘로 재느냐?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익숙한 시간 중심 근로예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야근하면 수당을 받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성과 중심 근로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요. 이건 주로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건데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로만 평가받고 보상받는 거죠. 물론 야근 수당 같은 개념은 없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그럼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함께 제안합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예요. 퇴근하면 업무 시간 끝나면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일절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진짜 쉴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달 앱으로 일하고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플랫폼 경제 시대에 도대체 어디까지를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장님한테 지시받고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종속성이 핵심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이분들은 사장님이 있나요?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과 현실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고민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해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은 아예 워커라는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위를 새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스페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배달 라이더는 그냥 근로자라고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자,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건 사실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물려오면서 이제는 아예 사회 안전망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울타리 너머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프리랜서나 예술가까지 확 넓히자는 겁니다. 두 번째, 사라지는 직업에서 새로 생기는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재교육을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 바로 세 번째, 기본소득입니다. AI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거죠.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해서 생기는 이익을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만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의 것이니까 그 혜택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따르던 노동법은 이미 100년 된 낡은 옷이라는 것. 둘째, AI는 똑똑한 전문직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는 것. 그래서 해결책으로 시간 대신 성과를 중심으로 법을 새로 쓰고 근로자의 정의도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안전망까지 이야기되고 있고요. 결국 우리 발밑에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일의 규칙을 새로 써야 하는데 과연 그 펜을 누가 쥘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AI가 일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미래에 달려 있을 겁니다.